체계적이네요. 이게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게 있나요? 이거 꿀팁인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이제 저희가 이제 날씨 한참 덥기 전에 왔었던 것 같은데 4월 예. 때로 오셨었죠. 한번 성수기 지나고 이제 저희가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단풍이 너무 멋집니다.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근데 나무를 다 저거 처음에 다 직접 심으셨던 거잖아요, 그죠? 8, 90%는 심으셨다고. 네. 그래서 너무 이쁘게 잘 심으셔. 여기는 어딘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덕동골 캠핑장은 충북 제천 네. 덕동 계곡에 위치한, 그것도 상류에 위치한 캠핑장이고요. 사이트는 현재 기준으로 한 28개, 주로 단풍나무, 그 외에 은행나무 조금, 그리고 벚꽃나무가 주로 많고, 계곡을 끼고 있어서 여름에 장사하기 좋은 캠핑장입니다. 여기는 오래 이렇게 되셔서 단골 손님들도 많고 여기 네. 자주 이렇게 예. 친해진 분들도 많이 좀 있으시죠? 네네. 그 1년에 한 최소한 4-5분 오시는 분들이 한 10팀 가까이 넘고, 2-3번씩은 오시는 분들도 한 10대 명 되시는 것 같고. 아버님이 처음에 요 캠핑장을 시작을 하셔서 지금 아드님까지 쭉 이렇게 오랜 기간 운영을 하셨는데 대략 한 총 기간 합치면 몇 년 정도 운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약 한 15년, 16년 된 것 이렇게 같아요. 오랫동안 캠핑장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지금 제가 여기 와서도 놀란 게 관리가 잘 돼 있고, 그리고 계속 변화에 네. 좀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는 것 같아서 네네. 이런 노하우들을 조금 여쭤보고 네네. 이거 캠핑장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캠핑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부터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어떤 차이가 있고 운영하는데 어떤 좀 고충이 있으신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좀 그걸 진짜 리얼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저희 캠핑장은 일단 운영을 저 혼자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계곡이 있다 보니까 여름에가 성수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고용 인력을 한 명 고용을 해서 추가로 이제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분에게는 이제 간단한 청소랑 뭐 뒷정리들, 개수대 청소 같은 거 맡기고, 뭐 손님들 관리, 뭐 체크인, 주차 관리, 전체적인 관리 업무는 제가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인력 고용하신 분에게는 이제 바쁠 때니까 해야 할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서 오전 오후 옆에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 표시 사항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그분과 저랑 더블 체크하고, 그분이 했으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간단히 보는 정도, 못했으면 제가 그 부분 얼른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일을 했나 안 했나 뭐 감시하는 체크리스트가 아니고, 네. 이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서로 빠뜨렸는지 안 빠뜨렸는지 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인 거네요. 맞아요. 또 청소를 못 놓치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못한 경우는 좀 더럽거나 손님들한테 그렇죠. 그런 클레임이 들어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더블 체크하면서. 체계적이네요. 이게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네. 겨울에는 뭐 눈이 올 거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절별로 힘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씩 좀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봄에는 이 캠핑장이다 보니까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 나무들도 잘 커야 나중에 낙엽 이파리도 파릇파릇 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봄에 일단 그 나무 좀 어느 정도 굵기 있는 나무들은 나무에 영양제를 넣어요. 그래야 이제 슬슬 5월달, 6월달 가면서 그 나뭇잎 잎들이 이제 잘 나오는데, 그런 걸 안 준 애들과 그래서 주사를 몇 방이라도 주는 애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쯤이나 여름쯤 전쯤에는 이제 벌레가 많으니까 퇴치기 같은 그것도 주사가 또 있어요. 나무에 또 하는 주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벌레 퇴치기 주사를 넣으면은 벌레들이 좀 안 꼬이나요? 좀 덜 하죠. 그 무슨 원리죠? 신기하네. 저도 원리까지는 모르겠어요. 원리는 이제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저도 그냥. 어떠세요? 그렇게 했을 때 좀 효과는 있으세요, 확실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꽂아두면 아무래도 이제 주사를 꽂아두고 며칠 뒤에 빼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그런 행위를 한다,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물론 효과도 있고. 봄비나 여름철, 이제 장마철을 대비해서 트렌치라거나 그 빗물, 우수바지 그런 걸 미리 청소하고. 가을은 뭐 보나마나 뭐 낙엽과의 전쟁일 텐데 어떻게 이걸 하시죠? 뭐 장비들도 그 엔진 블로어로 그 휘발유랑 이렇게 섞어서 하는 그게 있는데, 그걸로 그 낙엽을 불고 있고, 낙엽을 부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낙엽을 치워야 하기 때문에 낙엽을 그 큰 자루에 담아서, 저희는 또 아는 지인이 꽃집을 해서 그 밭에 뿌릴 수 있어가지고
저희는 불어서 담아주고 갖다 주면 거기서 이제 낙엽을 이제 처리해주고. 어느 뭐 시나 어느 구는 그 낙엽을 아예 매수를 하는 곳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나요? 이거 꿀팁인데요. 제가 충주인가 거기는 지금 하고 있고 제천시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또 안 하고. 이거 버릴 때는 어떻게 버려요? 원래 만약에 그 수거를 안 한다고 하면 조그만 캠핑장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계곡에 그냥 날려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좀 자루에 담아서 외진 곳에 가서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어차피 이건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쓰레기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쓰레기는 뭐 아니니까. 불법이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보기엔 별로 안 좋으니까. 그리고 뭐 여긴 또 춥다 보니까 미리 보온 작업을 미리 해야 되고. 시간이 좀 많이 남을 때는 이제 평소에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구석진 부분을 청소한다거나, 아니면 뭐 창문 틀을 빼서 뭐 구석구석 청소하는. 아무래도 그런 손님들은 그런 그 청결에 그런 주의를 하기 때문에 평소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 준비도 같이 이제 가을에 낙엽도 청소하면서 겨울 이제 동파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하시는 거네요. 어떤 외부 개수대 이런 거는 이제 열선을 미리 꽂아놔서 얼지 않게 하거나, 쓰지 않는 부분은 미리 물을 빼놔서 변기나 뭐 호스 등에서 물을 빼서. 혹시 공병대 나오셨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캠핑장 운영하시면서 다 그걸 직접 다 캠핑장 하시는 하려면 뭐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못하면은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못하면? 돈이 많이 들게 되죠. 외부 인력을 써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진짜 이건 기술이 거의 돈이네요. 돈. 장비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또 데크 술이나 이런 걸 또 하려면 나무 데크라도 지금 페인트 칠도 꾸준히 해야 되고, 용접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가끔 생겨서. 겨울은 뭐 눈과의 전장이죠. 뭐 눈이 쌓이는 거를 치우는 것도 눈 치우는 건 노하우가 없고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바로바로 치우는 게 노하우입니다. 아니 그러면 뭐 새벽에 와도 그냥 쌓이면 안 되니까. 쌓이면 나중에 치우기도 힘들어지고, 이게 녹으면서 어느 부분 다시 얼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깨야 하기 때문에 뭐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한번 치우고, 계속 눈이 오는 상황이면 뭐 점심 먹고 또 치우고. 얘기만 들어도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어 보이는데요. 캠핑장을 하시고 싶다거나 그러신 분이 만약 계신다면 마음 단단히 먹고 뭐 나이 먹어서 하시는 것보다 아예 젊었을 때 하면 더 좋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게 뭘까요? 저는 원래 직장인을 하다가 이제 기회가 돼서 캠핑장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좀 덜하고, 어쨌든 내 사업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입과 그런 게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변화가 또 바로바로 오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 투자했을 때 손님들의 반응이 좋다거나 손님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뭐 돈도 돈이지만 그런 모습에 있어서 또 보람도 느끼고 또 바로 피드백이 오니까 또 만족스럽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그 투자를 한 만큼 손님들이 좋아하면 또 그만큼 손님이 오셔서 경제적으로도 저한테 바로바로 그게 나타나니까 여러 가지로도 좋더라고요. 이게 무엇보다 내 공간에서 내가 일을 하는 거니까 몸은 힘들어도 정신적인 어떤 그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좀 덜할 것 같긴 하네요. 압박감이 좀 덜하죠. 우리 사장님 올 초에 그 뵀을 때는 이렇게 힘든 적이 없다. 올해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시장 조사하면서 여기 덕동골 매출을 보니까 엄살이 아니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요.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봄에는 겨울에 아직 많이 운영을 못하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거랑 별 다를 게 없어서 그런 연속성이 없게 있어서 이제 그런 새로 이렇게 유입되거나 시작할 때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또 춥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뭐 경기도권에 있는 캠핑장들보다 더 춥고 멀고 해서 봄에는 아무래도 좀 매출이나 이런 게 좀 적은데, 여름에는 이제 또 계곡도 있고 가을에는 뭐 이런 단풍나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봄을 제외한 여름 가을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캠핑장 운영하시면서 이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매출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원래 더 잘 돼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됐다 이건지. 물론 엄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 주변 캠핑장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다들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뭐 나중에 점점점 이게 경기도 약간씩은 좋아졌고, 근데 그리고 올해는 또 저기 나라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안정감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좀 저희뿐만 아니라 제천 지역 캠핑장들도 좀 차는 그게 있었어요. 올해 초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캠핑장도 좀 안 좋았고, 또 여름에 막 폭우가 그렇게 내렸는데 가을에는 또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캠핑장이
전체적으로 좀 매출이 그래도 좀 활기가 도는 것 같아서. 다행이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 좀 단풍이 이미 다 져서 이 단풍 보시는 손님들이 이미 다 들어갔을 텐데 아직도 단풍이 좀 남아 있기도 해서 단풍을 원하시는 손님이 조금 더 오시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혹시 성수기 기준에서 네. 한 달에 대략 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대략. 이러면 전체 매출의 퍼센트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금액의 그런 걸 말씀드리기는 좀 아무래도 그래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언더? 한 달에요? 네. 여름에? 네. 평소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 훨씬 넘죠. 그러면 성수기 기준으로 네네. 매출이 한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대략 한 1,500보다는 높다 낮다. 7, 8월 기준으로 1,500보다 높아요. 그러면 2,000? 주로 거의 2,000 뭐 그 즈음, 2,000 좀 아래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성수기 기준 그렇게 매출이 나온다고 했을 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성수기, 비수기 어느 정도 평균치를 내서 1년 매출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해야 될 텐데 네. 아마 요거 캠핑장을 준비를 하시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그 유지 비용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만만치 않죠. 네, 저희도 캠핑장을 기획을 하고 하다 보면 그 유지비나 어떤 공과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매출 대비 이게 1년 상시 계속 그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전체 매출 평균으로 봤을 때 유지 비용은 그래도 많이 들진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유지 비용은 기본 이제 전기세, 뭐 공과금, 공과금은 뭐 그렇게 기타 다 크게 부담되는 정도는 아닌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큰 수영장이 있다거나 또 그런 게 아니어서 좀 덜한데 뭐 키즈 캠핑장 이런 데를 보시면 전기세나 이런 수도세가 엄청나다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뭐 또 버시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외적으로는 다른 유지 관리 뭐 예를 들면 데크나 뭐 타프나 이런 거를 수리하거나 그러면 예를 들면 직접 하실 줄 알면 금액이 확 줄어드는데 자재비만 있으면 자재비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걸 만약 용접을 할 줄 모르신다거나 외부 업체에 맡기면 이제 금액이 이제 많이 늘어나죠. 대략 그러면 그런 하자 유지 보수비는 당연히 뭐 상황에 맞춰서 이제 대되고 이제 계절도 바뀌고 하다 보면 예. 수리를 해야겠지만 그런 거를 제외하고 네.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수도세, 전기세, 임대료, 뭐 마케팅 비용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고정적으로 네. 대략 어느 정도라고 할까요? 저도 정확하게 뭐 집계를 해본 적은 없는데 한 뭐 임대료까지 합친다면 매출 기준으로 보면 한 10분의 2 정도는 나가지 않나. 20% 정도? 20% 정도. 임대료도 임대료지만 저는 그래도 임대료가 좀 저렴한 편인데 임대료가 큰 데는 뭐 더 나간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고정 비용을 봤을 때는 뭐 매출 대비 한 20% 정도. 예, 만약 임대료를 저희는 제거한다면 만약 뺀다면 다들 임대료가 다 다를 수도 있고 상황만 다르니까 임대료를 뺀다면 저희는 한 유지 비용이 10%에서 10.15% 정도. 비교적 꽤 나가네요. 저도 이제 이렇게 여기 물어보면 순 마진율 그러니까 세금 이런 건 제외하고 당연히 순 제외하고 한 순마진율이 한 80% 전후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노하우가 있으셔서 그런지 마진율이 더 높으신데요, 이거? 이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매출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뭐 이것저것 세금 떼고 왜냐면 카드 수수료 뭐 플랫폼에 내는 또 수수료 이런 거 떼면 좀 더 비중이 더 훨씬 늘어나 한 30% 정도 나올 거예요. 이거 운영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기억에 남았던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물난리가 나서 뭐 재해 같은 게 있잖아요. 캠핑장은 자연과 같이 있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이런 문제들 아니면 뭐 보람이 있었던 고객들이나 이런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보람에 남았던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단골 분들이 매번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오시는데 많으신 분은 한 달에 뭐 두세 번도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매번 올 때마다 잘 쉬고 간다 너무 좋다 특히 뭐 자연 경관이 뭐 나무들도 좋고 계곡도 좋고 해서 그리고 화장실 이런 관리 등이 깔끔해서 좋았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저는 되게 기분 좋고 그러면 저도 막 그 매점에서 이제 추가적인 막 이렇게 서비스가 나가는데 그런 이제 몇몇 단골 손님들이 기억에 남고 안 좋았던 거는 아마 재작년인가 한번 이제 진상 고객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진짜 보통 진상이 아닌 게 한 중년 되셨던 분 같은데 세 분이서 술이 좀 많이 취하셔가지고 매너 타임 전까지는 뭐 어떻게든 뭐 그나마 이제 좀 손님들 다른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는데 매너 타임 이후에도 큰 소리로 그거 떠들고 뭐 야 너 막 싸우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가 간단한 주의를 드렸더니 나중에는 막 하물며 저한테 욕까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욕을 하시게 녹음을 진행하면서 경찰을 결국 불렀어요. 주위에 또 있었던 캠퍼분들도 또 많이 피해를 봤죠. 피해를 봤죠. 네. 캠핑장에서 이 매너 타임은 생명 타임입니다. 맞습니다. 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가끔씩 몇몇 분들이
그런 경험만 빼면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캠핑 문화가 좋아져서 그런 진상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또 뭐 그런 거 없나요? 불가항력적인 거. 사람들이 많이 응대하고 접대하고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이제 불가항력적인 거. 아무래도 불가항력적인 거는 이제 뭐 자연적인 게 있지만 폭우가 왔을 때는 특히 계곡 가까이 있는 그런 캠프 사이트들은 미리미리 위쪽으로 미리 올려서 피해 없게 하고 가끔씩 이제 정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미리 빨리 바로 대처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제일 먼저 메인 차단기를 보고 메인 차단기가 이제 다시 돌아오기 전에 이런 상황 때문에 고객들에게 미리 이제 간단하게 알려만 주면 고객들도 대충 자연재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까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요. 대신 이제 그분들께 나중에 뭐 추가적인 간단한 뭐 겨울이면 핫팩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음료수라도 드리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괜찮고 고객분들도 뭐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가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게 아마 시골이다 보니까 무슨 공사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단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가정용 지하수를 따로 파는 게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단수가 되면 공급수 라인을 밸브를 잠그고 가정용 지하수 밸브를 열어서 모터로 이제 화장실, 편의시설에 쫙 써가지고 그런 이제 대처 방안을 미리미리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리스트를 써놔서 그때 당시마다 이제 정전이면 정전, 단수면 단수를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준비를 미리 해놔요. 그게 지금 15년의 운영 노하우 아닐까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 하다 보면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 캠핑장만의 그런 그 단계별 대처 방안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죠. 또 지역마다 지역마다 또 환경도 다르고 예. 날씨도 다르고 하니까 맞아요. 그 캠핑장마다의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어떤 대비나 네, 좀 맞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사장님처럼 그 오랜 시간 동안 몸으로 겪고 다 겪고, 극복을 맞아요. 해 나갔을 맞아요. 때의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쌓이는 거잖아요. 네네네. 느껴집니다. 그런 어떤 체계적인 노하우들이. 만약 다른 분들이 이걸 본다면 1차적인 거 말고 그 2차적인 것도 미리 마련해 두셔야 대응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금 저희 그 관리동 네. 리뉴얼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한데 예, 맞아요. 아, 이 설계라든지 이런 거 지금 저희 박 부장님도 같이 오셨지만 측량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어떤 디테일한 설계나 어떤 구상들 네. 왜냐면 실제 이게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여러 가지의 노하우들이 몸에 습득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 화장실 하나도 그냥 만드시지 않으시는데 저 화장실도 다른 분들도 비슷하겠지만 저는 직접 가서 몸 치수가 벽과 벽 사이 치수를 직접 재면서 그렇죠. 공간감도 다 공간감도 보시고 보고 그 동선도 다 고려하시고 동선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올해에 마무리를 하시면서 네. 이제 내년 준비를 또 지금부터라도 하고 계신데 네. 어떠십니까?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해요. 물론 힘든 때도 많고 스트레스도 물론 당연히 받겠지만 이걸 하면서 자연적인 것도 같이 보고 가족분들도 이제 제가 직장 다닐 때보다도 직장인 다닐 때 우울증도 겪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면서 제가 치료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가족분들도 더 오히려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행복하신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선뜻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생기고 제가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만약 예를 들면 캠핑장을 처음부터 대출을 크게 받아서 하실 거면 생각보다 수익이 많지는 않아요. 캠핑장이 많이 크다거나 아니면 글램핑 같이 단가가 높거나 그렇지 않으면 20-30개 사이트로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 비수기 성수기 차이도 큰데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이트와 고객분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기 때문에 벌이 관련해서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 풀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빚이 이미 많다거나 그러면 갚아 나가는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이게 대출이 또 관광지능기금이 아니고 일반 대출이면 그러면 이자에 쳐죽죠. 이자에 버는 대로 쳐주고 다. 또 유지 비용은 또 유지 비용대로 나가고 네. 세금은 또 매출이 높다면 또 세금 또 떼요. 세금 많이 떼가니까 생각보다 많이 남는 건 없어요. 지금 이제 땅을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네. 캠핑장을 할까? 해볼까? 하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일단 땅 뭐 다들 요즘 원하는 게 뭐 계곡도 계곡이지만 뭐 좀 요즘 호수뷰 뭐 뻥뷰 해가지고 산 위에서 해가지고 탁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뷰 좋은데 이제 그런 건 당연히 기본이겠거니와 그 외적으로 이제 화림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배수로 관련이나 물이 잘 흘러야 바깥으로 다 흘러야 이제 큰 어려움이 없는데 물이 만약 안으로 고인다거나 벌레가 많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기면 배수가 잘 되는 게 저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캠핑장은 좀 도로가랑 좀 약간은 떨어져 있는데 가와 이제 가까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시끄럽고 소음도 신경 써서 이 정도 거리면 큰 소음이 없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저희는 또 주민들 또 옆에 계셔요.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그러진 못해요. 만약 이벤트성도 같이 하시고 싶다면 주민분들과 좀 약간 떨어진 곳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체 손님을 받거나 아니면 기업 손님들을 받아야 할 때도 있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뭐 확성기도 할 수 있고 스피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또 소통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마 좀 잘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캠핑장을 뭐 준비하는 과정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캠핑장 운영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시작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고 아무래도 캠핑장들이 주로 시골 촌 이런 거이기 때문에 벌레부터 시작해서 나무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시고 대신 준비만 잘하면 좋은 점도 많으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확실히 캠핑장 운영에 짬밥이 느껴지는 네. 아주 디테일한 아주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더 있는데 말씀 못 드린 건 있는데 만약 화림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추가적인 답변도 드릴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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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소리 말씀 진짜 잘.